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등에 많이 힘드시죠? 끌려왔어? 기특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시작 안 했는데 다들 힘들어하셔가지고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지 크게 궁금하시지 않으니까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죠? 네, 그냥 제 소개는 이걸로 생략하고요. 자료집 아마 3페이지 밑에 그림. 그리고 참고로 정청래가 아니라 정정래. 청래라고 하면 승질은. 요번에 나왔던 수능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재학생이 황금 대지기라고 해서 가장 많이 이제 인원이 증가됐고, 재수생, N수생 인원은 좀 살짝 줄었고, 검정고시생이 좀 늘었습니다. 검정고시생이. 그리고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우리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을 다 봐야 되지만 올해랑 내년 수능은 이과 아이들이지만 사탐을 봐도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과탐 2개를 선택한 아이들 그 비율이 22.7%로 상당히 많이 줄었고, 사탐 2개를 선택해서 시험 봤던 애들이 61% 정도로 가장 최대치로 됐는데, 내년의 수능을 보면 과탐 2과목이 아마 10%대로 주저앉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탐 2개 선택하는 아이들이 70%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기계공학과를 들어가는데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를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정말 승질을 많이 내요. 이거 기계공학과에 들어왔는데 사회문화하고 들어온 애들을 어떻게 강의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도 자연계열 사탐 응시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계 최상위권에서 수능 최저로 맞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년도 수능은 국수형은 좀 쉽게 나오고 탐구가 어렵게 나왔었는데, 올해 시험은 국수형 탐이 모두 어렵게. 그래서 불국어, 불사탐이랬는데 불영어가 이제 모든 걸 잠재운 거죠. 아이들은 마그마 영어라고 이제. 그럼 말도 잘 들어요. 특히 영어가 6월달 모평은,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말도 하지만 수능 출제하는 기관에서 낸 거를 이제 6월달이랑 9월달이랑 수능 이렇게 딱 3번 보거든요. 고3 때. 그러니까 평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실제로 수능 보는 집단이랑 같이 모의고사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쟁력 없는 애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가 전체 1등을 받아왔다 라고 해서 외식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한데 경쟁력 없는 애들끼리 본 시험에서 1등 받은 거예요. 이렇게 고3 6월, 9월 때 재수생, 삼수생이랑 보는 거니까 요때 성적이 어떤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6월 달에 영어는 엄청 쉬웠고, 9월에 영어는 좀 어려웠는데 수능은 더 어렵게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때는 이런 선택 과목이 없지만 지금이랑 내년에 보는 선배들은 국어에서 언어와 매치 봐야 되냐, 화작 봐야 되냐, 수학에서 미적 봐야 되냐, 소통 봐야 되냐, 이런 유불리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점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요번에 이제 합법과 작물을 선택한 국어 시험 만점자는 142점이 나올 것 같고, 언어와 매체를 만점을 받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요 부분은 없고요, 요 부분은 없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이제 세 지표만 나옵니다. 원점수는 안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합법과 작물 만점 받은 아이가 136점이 나오고, 언어와 매체 만점은 139점. 그럼 올해 시험은 요 만점점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간 거죠. 작년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를 기준으로 하면 139에서 147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만점자 표준 점수가 올라가면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점자 표준 점수가 전년 대비 떨어졌다 그러면 쉬운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147이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국어를 가장 어렵게 냈던 만점자 표준 점수가 150점이었습니다. 그게 24학년도 수능이었어요. 24학년도 수능이랑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이었어요. 발음도 좋죠. 2018학년도에 국어를 가장 어렵게 내서,
그래서 24학년도 수능에서 만점 전체 만점자 1명 나왔고 올해는 이제 5명. 5명인데 참 특이한 거는 재수생 위력이 그렇게 크다고 그러는데 전체 만점자는 재학생이 많아요. 예, 재학생이 4명, 재수생이 1명. 올해.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서초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거기서 1명 나오고 광진구에 있는 광남구에서 1명 나오고 그다음에 광주 서석고 그다음에 저기 한일고 전주 한일고에서 이렇게 4명이 나오고 재수생은 서울과고 졸업생인 애가 이제 수능을 봐서 이렇게 5명이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요. 수학은 전년 대비 비교해서 확통이 좀 어렵고 미적 기하는 비슷한 시험이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어 1등급 비율이 6.22%고 올해 6월 모평에서 19.1% 1등급 비율이 9월 모평이 4.5%였는데 수능에서는 3.11%. 요 수학이랑 국어는 1등급이 4% 내외거든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를 봤는데 3.11%. 근데 상대평가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영어가 괴로웠던 시험이라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는. 하여튼 시험 잘못 내면 그들도 이제 모가지가 날아가는 이런 상황의 시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내년에 수능 봐야 되는 애들이 있다면 요 영어랑 국어는 다소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랑 국어는 특히 수학 미적분 선택 과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시험. 왜냐하면 미적분이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내신에서는 미적분을 보지만 수능에서는 미적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수학자들, 수학 교수들이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내년에 시험 봐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특히 영어는 쉬워지는 시험에 대한 대비를 잘해라. 실수하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학 미적분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택 과목이 거기에 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는 다행히 이제 그 통합 시험으로 바뀌는 거를 전년도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있죠. 걔네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시고 아 저렇게 하면 망가지는구나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잘 낳았어요. 더 낳고 해. 아주 타이밍 맞게. 근데 집에 고1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요 2028학년도 입시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저번 주서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정식 컨설팅을 하거든요. 애들 수능 성적표 받은 것 같고, 근데 수능 성적표를 만족스럽게 받은 애들은 없어요. 맨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평소에 국어가 2등급, 수학이 1등급 제가 닥치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18년째 듣고 있으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러고 있으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삐치죠.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극단적인 2가지 예를, 요거는 이제 성적이라서 제가 거기다는 못했고요.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온 애가 있어요. 영어 어려운데 2등급 버티고, 아까 이제 100분위 점수는 100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이 학생이 이제 국어를 쉬운 거를 2개 틀리고 수학을 어려운 거 하나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학을 좀 못 보고 화학을 1등급 커트라인에서 딱 버틴 건데, 요 표준 점수 합계는 요 4개 숫자를 그냥 더하시면 되고요. 표준 점수 요 4개 숫자를 더하시면 406이 나오고, 100분위 합계는 300점이 만점입니다. 여기 100점, 100점, 100점. 요 2과목의 평균, 요 2과목의 평균 더하기 100 더하기 100. 그래서 300점 만점에 287. 근데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요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를 쓸 수가 있고요. 정시는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보통은 이제 서울대를 나군에 쓸 수 있으면 가군의 연세대를 접종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다음 나군에서 서울대를
이제 의대, 약대, 수의대를 빼면 서울대 컴공이 이제 대체로 제일 높고, 그다음 전기정보공학, 그다음 화공생물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데 약간 불안할 수 있는 화공생물이라든지 전기정보공학부를 쓸래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대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넌 불안하게 쓰고 싶지 않다. 그럼 기계공학부를 써라. 또는 첨단융합공학부를 쓰면 최초 합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연세대를 그 계약학과인 시스템 반도체를 쓸래 그러니까 자기는 뭐 반도체에 큰 관심이 없다. 안전지향 쪽으로 가겠다. 또는 다른 애들은 여기 가군 연세 나군에 서울대가 적정하니까 가군을 이제 이렇게 치대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의학 계열에 소명의식이 없다. 예, 그래서 안전지향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서울대 기계공학, 가군의 연세대 전기정보공학, 전자공학 요걸 이제 쓰고 이제 다군을 보통 지른다고 표현하거든요. 연세대, 서울대 쓰면 고신대의대나 동대, 한의대 이렇게 이제 쓰려고 쓰면 어떻게 되니까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냥 서울대 공대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유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떻게든 의약학 계열을 써보려고 이제 하는데 요 점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올해 수능을 본 아이들 중에 한 6,300등, 6,400등이더라고요. 그러면 의대는 못 가요. 예, 의대는 절대 못 갑니다. 예, 의대는 최소한 3,000등 안에 들어야만 갈 수 있는 거라서 하지만 서울대, 연세대, 공대를 간다 그러면 푸근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이다. 예, 그러니까 유학생도 물리학 요 부분에서 이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요번에 시험이 어려운 득을 보는 거죠. 예, 그 득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얘는 답을 안 쓰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균관대, 배터리, 뭐 한양대, 자유전공학부 이런 데가 안정인데 자기는 성균관대, 한양대 붙어도 뭐 크게 행복하지 않다. 서울대 가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잡고 이제 다음 주 월화수에 이제 원서를 쓰는 거죠. 다음 주 월화수에 이제 정시 원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까지 해서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마감이 되면 인원을 정해서 다음 주 월화수에 이제 정시 원서를 쓰는 이런 성적표를 들고 오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예, 이런 성적표를 들고 온 애들이 많습니다. 네, 매우 현실적인 성적표거든요. 이 학생도 평소에는 2, 3, 2, 3 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인정해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냥 평소에 뭐 1, 2, 2, 3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을 그냥 막 지르려고만 해요. 근데 이제 지르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가군에, 나군에, 다군에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든요. 여기 쓰면 위험하다. 합격 확률 1% 이내. 예. 근데 실제로 이 성적을 많이 갖고 오면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성적도 자주 봐요. 올해 같은 경우도 뭐 567, 556 예, 이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들의 목적은 수도권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자꾸 물어요. 네.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인서울, 예서울만 이제 고집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만 쓰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바로 재수해야 된다. 그래서 고대 세종 캠퍼스, 그 예전에 이제 조치원 캠퍼스라고 해서 조려대 그래갖고 그래서 예 세종이라고 바꾼 거예요. 예. 통일 때도 조치원도 그랬는데 세종이라고 바꾸고 그래서 분교를 써라. 고려대 세종의 표준지식학과랑 그 다음에 국립대를 하나 쓰자. 강원대 일본학과, 가구는 홍익대 세종 캠퍼스. 그래서 적정을 쓰면 최초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소시는 한 반반 정도의 확률이 있다. 그래서 예, 적정 소신 하나, 그 다음에 소신 하나, 소신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아마 이제 여기는 확실히 될 것 같고, 예, 여기가 되면 자기는 여기를 가겠다. 어떤 친구 만약에 그 동대문구에 사는 아이들은 이제 이쪽을 가려고 그러겠죠. 예, 훨씬 더 가까우니까. 예, 청량역에서 타고 이제 바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성적표가 이렇게 나온 300점 만점에 207.5점. 네. 아까 그 학생은 287점. 예, 100분위가 80점 차이 나면 이제 상당히 다른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냥 자기는 다 상향만 쓰겠다 또는 위험만 쓰겠다. 그리고 재수하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성적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재수한다 그러면 자꾸 스터디 카페 가서 재수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도 이 길거리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5, 6, 7등급의 재수생들이 아주 더럽게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기초, 개념 수업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개념 수업을 철저하게 듣는 게, 특히 수학적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이쪽에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고, 특히 이쪽 수학 영어 많이 시키다 보니까 고3들은 여기서 많이 망가져요. 탐구 쪽에서. 아까 성적 잘 받은 애도 탐구가 안 좋죠. 성적 잘 받은 애도. 고3 아이들은 여기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니까 뭐 1학년 때 하는 과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아이가 문과 대학을 갈 확률이 높다, 인문계를 대학을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통합과학 때문에 고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연계에 잘하는 애 중에 통합사회는 또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문과 쪽에서 잘하는데 통합과학을 못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이. 그래서 문과 대학을 갈 확률이 높으면 통합과학을 먼저 좀 개념을 잘 잡아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입 이슈는 이게 이제 1, 2, 3번이 그 지난 정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 킬러 문항 배제는 모든 정권이 이제 이런 문제 내지 마라, 하지만 수능은 더 어려워지고, 상당히 아이러니는 무전공 선발은 우리랑 관련이 있고, 의대 증원은 다시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N수생 비율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시가 바뀌었다고 재수생이 줄어들 거라는 깜찍한 생각은 버리세요. 예, 재수는 입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수는 욕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 자신의 욕심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가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재수라는 거지 제도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걸린 거죠. 2028년 대입 개편안 때문에 다행히 한 단계 밑에 학번, 29학번 또는 29학번, 30학번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1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수능 접수 인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세요. 이 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구나,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고, 내년에 그 뉴스 기자들이 뭐라고 쓸 거냐면 6월 모의고사 모평 인원 재수생 최대치 이렇게 쓸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났다. 거기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재수생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해주십시오. 6월 모의고사의 인원 대비 수능의 인원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6월 모의고사 인원 6월 모의고사에 들어오는 재수생, N수생 곱하기 적으면 1.8, 예, 적으면 1.8, 많으면 2.2입니다. 요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N수생 인원은, 재수생 인원은 6월에 접수했던 인원에 곱하기 1.8에서 2.2, 예, 적으면 1.8, 많으면 2.2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 그 6월 모의고사 때 10만 명이라는 재수생이 접수를 했다 그러면 20만 명 되겠구나, 재수생이 상당히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무전공이 생겨서 다른 말로 이제 자유전공학부라고 그러는데, 이거 생긴 게 참 좋다고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학 들어가서 저는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잘 하시거든요. 이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이제 성균관대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해 계획을 발표했고 그 해 인원을 늘렸어야 돼요. 이거는 제로성 게임입니다. 의대 지원처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전공 계열을 학교장 추천이 교과 전형이고요. 이게 교과 전형, 요 중간이 종합 전형, 논술 수가 논술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의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교과를 써야 돼요. 그다음에 융합형 탐구형이라는 종합 전형. 요 114도 말씀드릴게요. 요 114명의 자유전공 인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계열 인원을 줄여야 된다. 이게 맹점이에요. 다른 과 계열에서는 교수들은 매우 불만스러워합니다.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유전공이 인원수가 제일 커요. 그래서 또 착각합니다. 114명이 다 지원하는 줄 알고 또 착각해요. 융합형에서 뭐 반, 탐구에서 반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엄청 큰 인원에 지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성균관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싶어요. 공대, 뭐 수원에 있어도 공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경영, 인문 쪽에서 아주 유명하죠.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매우 차별합니다. 근데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매우 차별한다. 이 대학에서 좋아하는 고등학교는 어디냐? 빡센 고등학교.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 얘네들은 한 학교에서 30명, 40명씩 뽑아줄게요. 근데 대체적인 일반고는 한 3, 40명이 지원해요. 그리고 3명도 못 붙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조사하셔야 될 게 성균관대 종합전형으로 우리 학교가 붙는 학교인지 안 붙는 학교인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인 일반고는 그냥 꿈을 버리세요. 성균관대 종합전형에서는요. 그래서 성균관대 정말 가고 싶다면 교과 성적을 잘 받아서 내신을 잘 받아서 교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일반 고등학교는. 근데 우리 학교가 성균관대 종합전형이 잘 붙는 빡센 고등학교다. 그러면 그 종합전형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매우 나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전형에서. 그럼 반대로 성균관대 반대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는 대학교의 종합전형 대학교가 어디냐면 고려대학교. 예, 고려대학교는 니네 고등학교가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든 똥통 고등학교든 상관이 없다. 단 수능 최저를 맞춰서 들어와. 종합전형에서. 근데 그 수능 최저가 약간 빡셉니다. 4개의 합 8등. 예, 수능 4과목이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를 합쳐서 8등급이에요. 현재. 우리 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서 들어와.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없으니까 애들이 막 쓰죠. 그리고 막 떨어지죠. 일반고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상반된 종합전형 두 대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한양대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한양대는 머리를 잘 썼습니다. 이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가면 많은 애들이 컴퓨터공학과로 가요. 선택을. 전자공학이나. 그래서 이런 인기 있는 공대 쪽은 인원을 많이 줄이고 문사철, 어문계열이라든지 사업철학은 인원 안 줄여요. 그래서 학내 분쟁이 좀 덜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가장 최근 거 보여드리면 그 다음 그림. 연세대,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학교 이름은 좋은데 이름도 자기 학교마다 또 달라요. 연세대는 진리자유학부. 이게 진리자유인지 자유진리인지도 헷갈려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릴게요. 그 성경에 진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 있죠? 예, 그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리자유학부. 네. 한양대는 인터컬리지학부. 그래서 250명 인원이 이제 비슷비슷한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가 259명이나 지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과 나눴고 이과를 따로 뽑아요. 그리고 교과를 뽑고 종합을 뽑고 논술을 뽑고 정시 뽑고 다 쪼개서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 제일 단위수가 큰 게 어디죠? 정시 수능이죠. 그러면 이거는 재학생이 가져갈 혜택이 아니라 재수생이 가져갈 혜택이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연세대 무전공은 점수 잘 받는 재수생이 받아갈 확률이 높고, 한양대를 보시면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중에 제일 많이 뽑는 건 종합이죠. 종합인데 문과를 더 많이 뽑나요? 이과를 더 많이 뽑나요?
예, 이과 자연계를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요 한양대 자유전공은 예, 종합전형 잘 이제 한 고3 자연계 아이들이 혜택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예. 물론 재수는 절대 안 뽑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교과랑 정시 수능을 보면 문이과를 안 나눠요. 통합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이과를 합쳐서 뽑으면 자연계 아이들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문과 가지 말고 이과 가라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거죠. 예. 지금 완전 이과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과 그냥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뭐 10반, 20반 있으면 문과 반, 이과 반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일수록 이과가 뭐 8반, 문과가 2반 뭐 이런 식이 많죠. 네. 그래서 이과반이 많은 학교일수록 또 공부 잘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철회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셔서 네,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에 이제 올해 인원을 어떻게 뽑았냐면 요 왼쪽의 인원이 증원시켰던 인원이고요. 왼쪽의 인원이 증원시켰던 인원이고 오른쪽 인원이 철회시킨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계획 인원을 가천의학학, 요게 종합전형이고요. 학생 보수자가 교과전형. 이게 15, 33명 뽑는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4명, 16명으로 줄어든 거죠. 정시도 40명, 상당히 많은데 13명을 이제 여기다 이제 애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된 인원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가천대 논술을 의대에서 40명을 뽑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25학년도에는 40명을 뽑았습니다. 그럼 이제 의대 가고 싶은 아이들은 내신이 안 되면 이 논술에다 다 넣거든요. 근데 원래는 의대 논술을 이렇게 5명, 4명 뽑아요. 40명을 뽑으니까 재수생도 눈이 돌아가고 서초구, 강남구, 그다음에 이제 학군지라는 지역이죠. 목동 이런 애들이 눈이 다 돌아가고 저기다 써야 된다. 그래서 25학년도에 40명 모집에 몇 명이 지원했냐면 8,209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8,209명 중에 7,000명은 이 원서를 쓰면 안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 수능 최저가 1등 밑에이에요. 8,209명 중에 맞춘 애들은 뭐 1,00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는 읽을 때는 최저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시험 보고 나면 수능 최고 등급으로 바뀌어요. 네,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27학년도 계획 인원도 왼쪽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숫자로. 근데 분명히 철회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감폭이 생겼었다. 보시고 이제 좀 기분 나쁜 얘기. 예, 의대를 가든 안 가든 챙겨야 될 명순위 내용은 수능적인 부분이에요. 수능 최저로 써있지만 이게 수능 최고 등급 이렇게 이제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에 2028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변동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수능 4교시의 시간이 지금은 이제 2과목 이제 보는 애들이 많으니까 과목당 20문항씩 30분을 시험을 보는데 배점도 2점, 3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는 현재 건 지나갔으니까 오른쪽 거 과목당 문제 수가 늘어난대. 25문항 40분씩 봐요. 그리고 배점도 2점, 2.5점, 3점. 여기 0.5점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2점, 2.5점, 3점 이렇게 이제 배점이 달라지고 문항 수가 25문항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선배들보다는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어떤 그 영향력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특히 문과 학생들 통합과학 준비를 잘해놔야 피해를 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우리 아이들 입시는 언제 발표가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4월 30일 날 발표가 돼요. 한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아이의 입시 계획은 각 대학별로 발표해 줍니다. 대교육에서 이제 모아서 이렇게 발표해 주지 않고
각 대학교 관심대학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우리의 고등학교 2학년 4월 30일 2학년 4월 30일 날 쫙 발표를 해줘요. 그런데 28학년도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있으니까 좀 빨리 발표를 해줘라. 이게 2025년 올해 8월에 다 발표를 해줄 줄 알았더니 대학도 진짜 많았더래요. 네. 요때 또 그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안 돼 있어갖고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밖에 발표를 안 해줬습니다. 지금 고1 입시를.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수행이라고 보는 모의평가 시험이 6월, 9월에서 6월, 8월로 이제 바뀌어요. 8월 모의고사로 바뀝니다. 모평 시험이 뭐 이제 지금 6월, 9월로 시험을 보면 9월 모의고사 시험 본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수시를 접수해요. 9월 모의고사 보고는 다음 주에 접수를 하는데 그러면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불안하니까 8월로 바꿔서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수시 접수를 할 수 있게. 수시도 접수가 9월 중순 이후로 수년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참 웃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서 쓰게 되면 사교육 컨설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수시 컨설팅 2주나 더 해야 되네? 이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고3 수시 쓰는 이 가족 집단은 제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탐욕적인 집단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탐욕스러운 집단이다. 왜냐하면 눈높이를 안 낮춰요. 이제 옆에 숭실대를 써야 되는 학생한테 단국대도 같이 쓰자. 절대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숭실대보다 단국대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안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탐욕스럽게 쓰고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수시는 붙을 대학을 쓰지 않고 떨어질 대학을 이제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정시 써야 되는 집단은 깍쟁이 집단. 단 0.1점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줏대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국대학교 공대를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왔는데 제가 너 한양대 철학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바로 쓸게요. 이제 확 바뀌죠. 줏대가 없어요. 대학만 높아지면 좋은 거예요. 정시 쓰는 집단. 그래서 수시 쓰는 집단과 정시 쓰는 집단이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렇게 8월 모의평가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도표에 15페이지 위에 그림 이제 선배들 현재 내년까지 수능 보는 아이들이랑 우리 수능 요 차이점을 좀 보시면 이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을지 진짜 확 줄어들지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 선배들은 합법과 장문이랑 언어 매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우리 때는 이게 다 합쳐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본 고3이랑 시험 볼 고2 아이들은 국어는 범위가 약간 늘어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화작 또는 언매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언어랑 장문이 같이 들어가니까 약간 범위가 늘어나는데 수학이 어떻게 돼요? 이 대수가 수원이고요. 미적분 원이 수투고요. 똑같습니다. 수원이 대수, 수투가 요 미적분 원이고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 입장에서는 미적분 해야 되는데 그냥 확통까지만 해도 되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는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확통이 계산을 여러 군데 이제 단계적으로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귀찮을 수는 있는데 미적분 기하는 것보다는 좀 쉬우니까 자연계 아이들한테는 좀 편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노란색 여기는 이제 절대평가 똑같이 하는 거고요. 지금 선배들은 사회 2과목 또는 과탐 2과목 아니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로 바뀌어서 특히 지금 고2 애들이 이걸 이제 1학년 내신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통합사회 통합과. 그러면 얘네들 이쪽 입장에서는 수능에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을 하고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고2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재활용 분리수거에 넣었다가 재수하면 다시 봐야 되는데 다시 갖고 왔다가 엄마 버려 그랬다가 다시 갖고 오고. 이제 그 갈등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재수하면 통합사회 통합과 다시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재수생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국어는 좀 늘어나고 다른 건 좀 줄어드는 이런 측면의 입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입시는 이렇게 요게 이제 작년에 설명회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엄청나게 이것만 강조해서 때리는 거예요. 1등급이 이제 4%가 아니라 10%로 되니까 진짜 전 과목 1등급이 동작구 상도동 뭐 여기도 막 길바닥에 이제 1.0 애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학교에 300명이면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깨가 툭 치면 너도 1.0 나도 1.0 올 1등급 올 1등급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를 갔을 때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갔을 때 그 아이들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길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내신 따기 힘들었던 고등학교 아이들도 교과 전형을 낼 수 있는 걸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를 갔어도 걔네들은 다 종합전형 논술 정시를 했는데 그 학교들도 이제 교과 전형을 낼 수 있는 애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1등급이 10%로 바뀌는 거는 얘네들한테 혜택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위 5%에서 상위 10% 아이들 있죠. 상위 5%에서 상위 10% 정도 아이들은 기존으로 하면 2등급 받는데 1등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는 거죠. 걔네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특목 자사고에서 전문 교과는 원래 절대 평가로 나오는 과목인데 요거까지 이제 상대 평가를 하는 거고, 또 이거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자사고 특목고한테 A, B, C로만 나오던 거를 5등급 상대 평가를 되니까 요건 좀 불리해지는 거고, 결정적인 게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돼요.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아마 저번 달까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갈 고등학교, 만약에 중3이면 그걸 좀 많이 보십시오. 중3 학생이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학교 알림에 정보가 많이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고등학교를 거기서 좀 보시는데, 기존 선배들은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평균이 높은데 표준 편차가 작으면 내신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였어요. 평균이 좀 높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평균에 몰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일 가능성이 있고, 평균이 그냥 대충 평범한데 표준 편차가 되게 넓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공부 안 하는 학교의 확률이 높아요. 입학사정관들 그걸 보고 빡센 학교, 덜 빡센 학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제공이 안 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시험이 쉬워서 평균이 높은지, 애들이 공부 잘해서 평균이 높은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1등급이 정말 그렇게 많은지를 제일 먼저 부산교육청 진로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산 지역의 81고등학교 13,553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2.07%, 281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3학년 1학기까지 한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때까지 한 학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다 들어가면 28명으로 떨어질지 81명으로 떨어질지 그거 모르는 겁니다. 200명대는 유지 못해요. 이건 절대. 그리고 다음 거에 보시면 서울교육청에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교육청에 우리 서울은 몇 명이냐 58,828명 조사했더니 좀 더 적죠. 1.72%에 1,009명. 이게 일반고가 전체 1.0이 2.09% 정도고, 자사고 1.38, 특목고 0.44% 정도. 일반고가 하여튼 확실히 더 많습니다. 요게 전체 1.0. 하지만 5학기를 누적시키면 반드시 저 숫자는 내려간다. 네. 그러니까 1등급이 10%라고 해도 정말 전체 1등급은
작년, 재작년에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인 거고. 그다음에 또 다음 그림 요거 있죠. 요걸 좀 보시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입시 결과는 다 고등급제에서의 내신으로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 발표된 것들이 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9등급제 내신을 5등급제로 변환을 시키면 과연 1.5가 1.1일지 1.2일지 1.0일지를 이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성고라고 이게 안양평천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김태종 선생님이 변환시킨 표인데 요 표가 가장 그 현실적인 등급 같아요. 그러니까 요 연세 요거는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 교과 전형에서 상위 하위 15% 학과는 빼고 의치한 학수도 빼고 연세대에서 제일 낮은 과가 아까 연세대 아까 쓰는 애 있었죠? 공대 제일 높은 데가 시스템 반도체 공학. 거기 뺀 거예요. 뺀 거고 연세대에서 제일 낮은 과가 무슨 과죠? 연세대 시그니처고 연세대 이과가 없으면 연세대가 아니에요. 제일 낮은 과 신학과. 연세대 신학과 없으면 연세대가 아니죠. 기독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제일 낮은 과 성균관대 시그니처학과. 한문보다 더 낮은 시그니처. 성균관대 이과가 없으면 성균관대가 아닙니다. 유학동양학과. 유학동양학과가 있어요. 성균관대 유학이니까 유교. 성균관대 유학과가 없으면 성균관대가 아니죠. 이건 쉽죠. 동국대 시그니처학과, 불교학과. 그런 과들을 빼고 계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세대가 지금 한 1.25등급에서 1.55등급 정도를 받아야 연세대 교과를 쓸 수 있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 1.04에서 1.13 정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5등급제에서 1.13에서 1.2등급 정도 될 것 같다. 여기 이제 건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중3, 중2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게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안 갈 대학인데 이 고3이 되면 못 갈 대학으로 바뀌어요. 이 건대 동국대가.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현재가 한 1.65에서 2.21인데 5등급제로 바뀌면 1.16에서 한 1.43 요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가장 현실적으로 변환시켜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숭실대도 1.39에서 1.56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숭실대도. 그래서 한번 이 표를 보고 관심 있는 대학교가 5등급제 교과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은 훨씬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도 막 얘기를 하는데 원래 고교학점제는 현재 고3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고1부터 실시한 걸로 기사들이 잘못 알고 하는데 고3부터 연습을 했어요. 네, 연습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자세히 우리과를 들어오려면 이런 과목을 좀 들어라. 그럼 제일 자세하게 좀 설명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오른쪽 거만 보시면 돼요. 핵심 과목이라는 거는 필수로 꼭 이수를 하고 들어와라. 필수적으로 들어라. 뭐 권장 과목은 같이 들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핵심 과목이 필수. 권장 과목이 진짜 권장되는 금상첨화 과목. 그러면 여기까지 요 세 개를 묶어주십시오. 저 수학과부터 산업경영공학까지. 되게 웃긴 게 경희대 수학과는 그 회기역 서울 캠퍼스에 있고 응용수학과는 국제 캠퍼스 영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는 다 저쪽에 있고 물화생지 수학 기초과학 있죠? 요거는 서울 캠퍼스 이렇게 생각해요. 요 산업경영공학까지는 여기 다 확통, 미적, 기하 수학 기반 학과라고 좀 써주시면 좋아요. 수학 기반 학과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물리, 응용물리, 기계공학고, 반도체공학까지 이렇게 세 칸을 묶어서 물리학 기반 학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요 반도체 공학까지 물리학 기반학과 하고 여기 잠깐 봐주시면 여기 다 세 줄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죠. 예,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가 뭐냐면 선배들의 물리학 2 과목입니다. 여기 선배들 거에 물리학 2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물리학이 선배들 거 물리학 1이고 이 물리학 2 하나로 끝났는데 선배들은 후배들은 이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를 갈라서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들을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걸 듣고 들어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윤사문을 보고 기계공학과에 앉아있으니까 교수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으로라도 꼭 듣고 들어와라. 그다음에 건축공학, 사회기반 시스템공학이 엄마 아빠들 학교 다니실 때 토목공학이에요. 사회기반 시스템. 토목공학이라고 하니까 자꾸 노가다과인 줄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름을 자꾸 바꿔놨어요. 건축학과. 여기든 그냥 대체적으로 수학 쪽, 그다음에 물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그림 보시면 요게 또 세 칸, 세 칸을 묶어서 화학, 응용학, 원자력학, 신소재공, 화학공학까지 무슨 기반학과죠? 여기는 화학 기반학과. 요 세 칸이 화학 기반학과. 그래서 여기에 과학교과 핵심 과목이 뭐냐면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입니다. 요게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가 선배들의 무슨 과목이냐면 화학 2예요. 화 2. 그래서 기존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화투 그래요. 화학 2. 거기에 후배들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요 과목을 들어야 된다. 예, 화학 기반학과. 그 다음에 요 생물학과부터 요 또 세 칸이 있죠. 융합, 바이오, 신소재공학. 요 세 칸이 아시겠죠? 생명과학 기반학과. 요 세 칸이 생명과학 기반학과. 그래서 세포와 물질에서 생물의 유전이 요 생명과학 2. 선배들이 생명과학 그 수능 볼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요 유전 때문에 애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요거를 좀 잘 해놔야 된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지리랑 우주과학, 여기는 지구과학 기반학과라고 써놓으시면 되죠. 지구과학 기반학과. 위에 세 줄이 생명과학, 아니 화학 기반학과, 요 세 줄이 생명과학 기반학과, 요 두 줄이 지구과학 기반학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중에 세 개, 요 중에 세 개를 꼭 들어라. 그다음에 한의대 치대는 세포와 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요 생명과학 2 들어라. 요 소리고, 요 약학과 한의학과과 약과학과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 물질 대사. 요 의대처럼 요 중에 세 개를 들어라.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고 고등학교 갔을 때 선택 과목 고를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요 표를 잘 보고 계시면.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생명과학 기반학과, 뭐 수학 기반학과라고 했잖아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과들을 들어갈 때 머릿속에다는 그 과목을 넣고 니네들이 또 동아리 활동이랑 진로 활동 하잖아요. 활동적인 것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물리학 기반학과를 이제 가게 된다 그러면 동아리도 물리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더 좋다.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과 간다 그러면 화학 관련된 활동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에도 화학을 넣고 몸으로도 화학적 체험을 하라. 그러면 경희대에서 잘 뽑아준다. 이 소리입니다. 종합전형에서. 경희대학교 종합전형을 가려면 학생부가 계열적 합성이 잘 맞춰져 있어요. 내가 갈 계열. 그 계열에 적합한 활동이 많으면 경희대에서 잘 뽑아준다. 예. 성균관대는 나쁜 학교다. 고려대학교는 수능체질 꼭 맞춰야 된다. 예. 교과전형은 내신이 높아야 되고 종합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질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울대랑 뭐 이제 여러 대학이 있으니까 네, 그 대학교 거 관심 있는 대학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대학들이 발표를 해줬다는 내용, 예, 집에서 좀 보시고, 예, 29페이지.
그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8학년도 입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해준 대학이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 이 세 개 대학이죠. 그 세 개 대학이 나왔기 때문에 세 개 대학 말씀을 드리는데 또 뉴스나 이런 데서 요 얘기 들으셨죠.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이 들어가니까 내신 못하면 정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헛된 거짓 뉴스를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울대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시면요. 서울대 거에 첫 번째 개요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시에서도 수시의 직윤이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수시 직윤, 정시 직윤이라는 거는 모든 고등학교 애들이 2명씩 추천받아서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예요. 예, 뭐 지역균 등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가 2명씩 추천해서 수시에서도 2명 대표로 쓰고 정시에서 대표로 2명 썼는데 정시의 직윤이 없어진다. 예, 정시의 직윤이 없어진다가 핵심 내용이고요. 수시 지역균형만 있는 거고, 그다음 다음 그림에 수시 모집의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이 수시 모집의 전형 방법은 지금이랑 똑같다. 직윤이 1단계에 3배수 뽑아서 면접을 보고 수시 일반 전형이 2배